삐삐는 어른이 되기 싫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글. 햇살과 나무꾼 옮김 실공주니어 신발 그림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잉리드방님한 그림 햇살과 나무꾼 옮김입니다. 삐삐 3권. 오늘은 3권의 1장을 읽겠습니다. 1장 매운맛이 필요한 어른. 스웨덴에 그림같이 멋진 작은 집이 있었다. 판판한 돌이 깔린 거리에 정원 있는 작은 집들이 늘어서 있는 마을이었다. 이 마을을 찾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참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관광객이 볼 때 볼거리가 많은 마을은 아니었다.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좋았다. 민속 박물관과 고분이 하나씩 있을 뿐이었으니까. 그것이 전부였다. 아참, 한 가지가 더 있었다. 그 작은 마을 사람들은 방문객들이 관광지로 가는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깔끔하고 정성스럽게 푯말을 세워두었다. 한 푯말에는 민속박물관이라는 큰 글씨가 쓰여 있고 옆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다. 다른 푯말에는 고분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 삐뚤삐뚤한 글씨로 써놓은 푯말이 또 있었다. 뒤죽박죽 별장. 그 푯말은 최근에 세워진 것이었다. 요즘 들어 뒤죽박죽 별장으로 가는 길을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사실 민속박물관이나 고분으로 가는 길을 묻는 사람보다 뒤죽박죽 별장으로 가는 길을 묻는 사람이 더 많았다. 어느 아름다운 여름날 한 신사가 차를 몰고 그 작은 마을로 들어섰다. 신사는 큰 도시에 살고 있어서 자기가 작은 마을 사람들보다 훨씬 멋지고 훌륭한 줄 알았다. 그 신사는 값비싼 차를 몰았고 옷차림도 근사했다. 신발은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반들반들 닦여 있었고 팔은 원래 잘 안 미끄러져? 그렇지. 유리에도 붙어 있으니까. 그렇겠네. 손가락에는 커다란 금반지까지 끼고 있었다. 그러니 자신이 멋지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멋쟁이 신사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게 하려고 빵빵거리며 차를 몰았다. 그러다 길을 안내하는 푯말을 보고는 껄껄껄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민속박물관으로 가는 길이라. 저리로 한번 가볼까? 아니야, 별 볼 일 없겠어. 신사는 다른 푯말도 보았다. 고분으로 가볼까? 고분이 뭐야? 오래된 무덤. 더 낫긴 한데,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신사가 마지막 푯말을 본 것이다. 뒤죽박죽 별장! 뒤죽박죽 별장이라니 그 이름도 참. 신사는 잠깐 이 푯말을 곰곰이 따져보았다. 별장은 민속박물관이나 고분과는 달리 관광객이 흥미를 가질 만한 곳은 아니었다. 신사는 뭔가 다른 이유로 그 푯말이 붙어 있겠거니 하고 생각했다. 마침내 해답이 나왔다. 그렇다. 그 별장은 팔려고 내놓은 것이고 그러네. 팔려고 내놓은 것이고 푯말은 집을 사려는 사람한테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신사는 작은 마을에 별장을 하나 사두면 어떨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작은 마을은 큰 도시와 달리 그다지 시끄럽지 않다. 물론 작은 마을에서 항상 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끔씩 작은 마을에 와서 쉴 수는 있다. 작은 마을에는 자기처럼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드물 테니까 사람들의 눈길을 쉽게 끌 수도 있을 것이다. 신사는 당장 뒤죽박죽 별장을 보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신사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으로 쭉 갔다. 하지만 마을 변두리에 다 와서야 찾고 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을 변두리에 있는 어떤 정원 앞의 다 부서진 문에 빨간 크레용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뒤죽박죽 별장. 대문 안에는 제멋대로 자란 꽃과 손질하지 않은 잔디와 이끼 낀 고목들로 무성한 정원이 있었다.
정원 저 끝에는 집이 한 채 있었다. 그런데 무슨 집이 저렇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멋쟁이 신사는 집을 보다가 갑자기 끙 하고 신음소리를 냈다. 현관에 말 한 마리가 서 있지 않은가? 멋쟁이 신사는 현관에 말이 있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그래서 끙 소리를 낸 것이었다. 현관 계단에 세 꼬마가 햇볕을 쬐며 앉아 있었다. 가운데 있는 여자아이는 얼굴에 주근깨가 수두룩하고 삐삐인가 보다. 두 갈래로 따은 빨간 머리가 옆으로 쫙 뻗어 있었다. 그 여자아이의 양옆에는 파란 원피스를 입고 곱슬한 금발의 예쁜 여자아이와 머리를 곱게 빗은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빨간머리 여자아이의 어깨에는 원숭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멋쟁이 신사는 어리둥절했다. 아무래도 집을 잘못 찾아온 모양이었다. 저렇게 쓰러져가는 판잣집을 누가 판다고 내놓겠는가? 신사는 아이들에게 소리쳤다. 얘들아, 이 형편없는 오두막이 뒤죽박죽 별장 맞냐? 가운데 있던 빨간머리 여자아이가 일어나서 문으로 왔다. 다른 두 아이도 뒤따라 터벅터벅 걸어왔다. 멋쟁이 신사는 빨간머리 여자아이가 다가오자 말했다. 입이 얼어붙었어? 이 판잣집이 뒤죽박죽 별장이냐고 내가 물었잖아. 좀 무례한 사람 같다, 그지? 응. 빨간머리 여자아이가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다. 글쎄요, 박물관도 아니고 무덤도 아니고 맞아, 여기가 뒤죽박죽 별장이지? 버릇없이 굴면 못 써. 신사는 그렇게 말하면서 차에서 내렸다. 집을 좀 더 자세히 볼 생각이었다. 신사는 중얼중얼 혼잣말을 했다. 하긴 집이야 허물고 다시 지어도 되지. 빨간머리 여자아이가 소리쳤다. 그래요, 지금 당장 시작해요. 여자아이는 집으로 달려가 현관 판자 몇 개를 기운차게 뜯어내기 시작했다. 멋쟁이 신사는 그러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다. 원래 아이들한테 관심도 없는 데다가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손질하지 않은 정원은 햇빛을 받아 정말로 아름답고 근사해 보였다. 만약 집을 새로 짓고 잔디를 깎고 길을 고르고 꽃을 적당히 심는다면 그 어떤 멋쟁이 신사라도 살만한 집이 될 것 같았다. 멋쟁이 신사는 뒤죽박죽 별장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신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그곳을 고칠 방법이 또 없는지 생각해 보았다. 물론 이끼 낀 고목들도 없애버려야 할 것 같았다. 신사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옹이투성이인 늙은 떡갈나무를 노려보았다. 그 떡갈나무는 밑둥이 어마어마하게 굵었고 가지는 뒤죽박죽 별장의 지붕 위로 늘어져 있었다. 신사가 딱 잘라 말했다. 저걸 잘라버리겠어. 파란 원피스를 입은 예쁜 여자아이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삐삐, 들었니? 빨간머리 여자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정원을 폴짝폴짝 뛰어다니고만 있었다. 멋쟁이 신사가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 저 썩어 빠진 떡갈나무를 잘라버려야겠어. 파란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신사에게 사정했다. 아저씨,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나무는 올라가기가 얼마나 좋다고요. 속도 텅 비어 있어서 그 안에서 놀 수도 있는걸요. 멋쟁이 신사가 말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난 나무에 올라가지 않아. 그걸 알아야지. 머리를 곱게 빗은 남자아이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남자아이가 애원했다. 하지만 저 나무에서는 탄산음료가 나와요. 목요일엔 초콜릿도 나오고요. 멋쟁이 신사가 말했다. 이 꼬맹이들. 햇볕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머리가 완전히 돌아버렸군. 하지만 내가 알 바 아니지. 난 이 집을 살 거야. 집주인은 어딨니? 파란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는 울기 시작했고 머리를 곱게 빗은 남자아이는 빨간머리 여자아이한테 뛰어갔다. 그 여자아이는 아직도 뜀뛰기를 하고 있었다. 남자아이가 말했다. 삐삐, 저 아저씨 말 못 들었어? 왜 가만히 있어? 빨간머리 여자아이가 되물었다. 왜 가만히 있느냐고? 이렇게 열심히 뜀뛰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너도 뛰어봐. 안 어려워. 그러고 나서 빨간머리 여자아이는 멋쟁이 신사한테 걸어가서 말했다. 난 삐삐롱 스타킹이에요. 얘들은 토미와 아니카고요. 빨간머리 여자아이는 친구들을 가리켰다. 뭘 도와드릴까요? 집을 때려 부술까요?
나무도 쓰러뜨리고요? 또 뭘 바꾸고 싶으세요? 말만 하세요. 멋쟁이 신사가 말했다. 네 이름이 뭐든 난 관심 없어.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집 주인이 어디 있느냐는 거야. 이 집을 사고 싶으니까. 삐삐 롱스타킹이라는 빨간머리 여자아이는 다시 뜀뛰기를 하며 말했다. 집주인은 지금 굉장히 바빠요. 그러면서 삐삐는 더욱 열심히 뜀뛰기를 했다. 사실 지독하게 바쁘다고요. 삐삐는 멋쟁이 신사 주위를 뛰어다녔다. 하지만 조금만 앉아서 기다리면 여주인이 곧 나타날 거예요. 여주인이 뭐야? 여자 주인. 남주인은 남주인이라는 말은 없는데 이상하게 여자가 주인이면 여주인이라고 한다. 그래. 멋쟁이 신사는 얼굴이 환해지며 물었다. 아이 형편없는 집의 주인이 여자야? 아 잘 됐군. 여자들은 장사에 어두우니까. 이거 잘하면 싸게 살 수도 있겠는걸. 삐삐가 말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멋쟁이 신사는 마땅히 앉을 만한 곳이 없어서 현관 계단에 그냥 주저앉았다. 원숭이가 난간 위를 걱정스럽게 왔다 갔다 했다. 토미와 아니카는 겁먹은 얼굴로 신사를 바라보며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신사가 물었다. 너희 여기 사니? 토미가 대답했다. 아니요, 우린 옆집에 살아요. 아니카가 수줍게 말했다. 하지만 날마다 여기 와서 놀아요. 멋쟁이 신사가 말했다. 이젠 그것도 마지막이겠구나. 난 조물애기들이 내 정원에서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애들은 정말 성가시거든. 삐삐가 뜀뛰기를 멈추고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은 다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야 해요. 자기가 애들이. 토미가 화가 나서 말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삐삐가 말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아이들은 모두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야 해. 하지만 그러면 좋은 아저씨들이 안 생길 테니까 그럴 수 없지. 그러니까 애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멋쟁이 신사는 삐삐의 빨간 머리를 보더니 기다리는 동안 심시풀이할 생각으로 물었다. 네가 왜 막 불 붙인 성냥 같은지 아니? 삐삐가 대답했다. 몰라요. 하지만 정말 궁금했어요. 멋쟁이 신사는 삐삐의 따은 머리 한쪽을 획 잡아당겼다. 이것 두 개가 머리끝에서 활활 타고 있으니까 그렇지. 삐삐가 대꾸했다. 귀가 먹기 전에 얘기를 많이 듣고 볼 일이라니까? 참 이상해. 내가 왜 진작 그런 생각을 못했지? 멋쟁이 신사는 삐삐를 보면서 말했다. 정말이지? 너처럼 못생긴 애는 처음 본다. 삐삐가 대꾸했다. 그래요? 아저씨도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요? 멋쟁이 신사는 기분이 나쁜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삐삐는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서서 신사를 한참 동안 묵묵히 쳐다보았다. 아저씨랑 나랑 뭐가 닮았는지 아세요? 멋쟁이 신사가 대답했다. 너하고 나하고? 닮은 게 없었으면 좋겠다. 삐삐가 말했다. 하지만 있어요. 둘 다 허풍선이잖아요. 제가 좀 덜하기는 하지만요. 토미와 아니카의 입에서 킥킥대는 소리가 마지막이 새어나왔다. 신사가 소리쳤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같으니 당장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지. 신사는 삐삐를 잡으려고 살집 좋은 팔을 뻗었다. 하지만 삐삐는 재빨리 다른 쪽으로 뛰어올라 어느새 속이 빈 떡갈나무에 앉아있었다. 멋쟁이 신사는 놀라서 입을 쩍 벌렸다. 삐삐는 나뭇가지에 편히 기대 앉으면서 물었다. 버릇 고치기는 언제 시작할까요? 멋쟁이 신사가 말했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삐삐가 말했다. 잘 됐네요. 난 11월 중순까지 여기 있을 생각인데. 토미와 아니카는 손뼉을 치며 깔깔 웃었다. 하지만 그건 실수였다. 신사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으니까 말이다. 신사는 삐삐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카의 목덜미를 잡고 말했다. 그러면 대신에 너를 손봐주지. 너도 매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아니카는 이제껏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던 터라 기겁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삐삐는 쿵 하고 나무에서 뛰어내렸다. 그러고는 한 걸음에 멋쟁이 신사 앞에 섰다. 삐삐가 말했다. 그러면 안 되죠. 싸움을 걸지 말았어야 했어요. 삐삐는 멋쟁이 신사의 뚱뚱한 허리를 붙잡고 대여섯 번 하늘로 높이 던져 올렸다. 그러고는 팔을 쭉 뻗어 신사를 머리 위로 들고 차로 데려가 뒷자리에 던져 넣었다. 삐삐가 말했다. 집을 부수는 건 나중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 일주일에 하루만 집을 부수거든요. 하지만 금요일은 절대 안 돼요. 대청소 날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금요일에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토요일에 부숴요. 뭐든 때가 있는 법이거든요.
멋쟁이 신사는 간신히 운전석으로 기어가서 허둥지둥 차를 몰고 그곳을 빠져나갔다. 너무야. 신사는 놀라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뒤죽박죽 별장 주인과 얘기를 못한 것이 가장 화가 났다. 얘기 잔뜩 했으면서. 그 집을 사서 그 버릇없는 조물애기들을 쫓아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때 마침 신사는 그 마을 경찰을 만났다. 신사는 차를 세우고 경찰한테 물었다. 뒤죽박죽 별장 주인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겠소? 경찰이 순순히 대답했다. 그러죠. 경찰은 차에 훌쩍 올라타고는 말했다. 뒤죽박죽 별장으로 갑시다. 아니 거기 없던데요? 그럴 리가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멋쟁이 신사는 경찰과 같이 가게 되어서 마음이 놓였다. 그래서 경찰의 말대로 다시 뒤죽박죽 별장으로 차를 몰았다. 집주인을 만나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경찰이 뒤죽박죽 별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뒤죽박죽 별장 주인이 저기 있네요. 멋쟁이 신사는 경찰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그러고는 손으로 이마를 짚고 어이쿠 소리를 냈다. 현관 계단에 그 끔찍한 삐삐롱 스타킹이라는 빨간머리 여자아이가 있었던 것이다. 삐삐는 말을 들어서 나르고 있었다. 원숭이는 삐삐의 왼쪽 어깨에 앉아 있었다. 삐삐가 소리쳤다. 토미, 아니카, 다음 투기꾼이 오기 전에 한 바퀴 돌고 오자. 아니카가 말했다. 투기꾼이 아니라 투기꾼이야. 멋쟁이 신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애가 별장 주인이라고요? 저 앤 조그만 계집애잖아요. 경찰이 말했다. 맞아요. 조그만 계집애일 뿐이죠. 조그맣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애예요. 저 집에 혼자 살고 있죠. 말이 새 아이를 등에 태우고 대문으로 달려왔다. 삐삐가 멋쟁이 신사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아까 아저씨랑 했던 수수께끼 놀이 재미있었어요. 막 하나가 더 생각났어요. 이 말과 이 원숭이는 뭐가 다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다라고. 멋쟁이 신사는 수수께끼 놀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털끝만치도 없었다. 하지만 삐삐가 겁이 나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네 말과 네 원숭이의 다른 점은 글쎄 도저히 모르겠구나. 삐삐가 말했다. 아주 어렵죠? 힌트 하나만 드릴까요? 나무 밑에서 둘을 보고 있는데 하나가 나무에 기어오르잖아요? 그럼 걘 말이 아니에요. 원숭이. 그렇지. 멋쟁이 신사는 페달을 바닥에 닿을 정도로 꽉 밟고 붕 소리를 내며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그 작은 마을을 찾아오지 않았다. 끝입니다.